안녕하세요. 서쌤입니다. 기계 공작 파트 9번째 측정과 손다듬질 가공입니다. 측정에 대한 내용은 기출문제에도 많이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자주 나오는 측정 기기를 중점적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측정이라고 하면 측정기를 이용해서 공작물의 치수를 검사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측정의 종류에는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측정기를 직접적으로 이용해서 측정기 눈금을 바로 읽어서 크기를 확인하는 방법, 직접 측정이 있고요. 어떤 기준치와 비교해서 공작물의 측정값을 알아내는 방법을 비교 측정이라고 합니다. 비교 측정의 대표적인 예는 게이지류들이 있겠죠. 블록 게이지도 여기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 공작물의 높이를 알고 싶은데 측정기가 마땅히 없어요. 대신 블록 게이지에 5mm짜리 블록 게이지를 보니까 수증기로 여기 수평이 딱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높이는 5mm가 되겠죠. 수평이 딱 맞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어떤 기준과 비교를 해서 측정값을 알아내는 방법을 비교 측정이라고 합니다. 간접 측정은 직접 측정이나 비교 측정으로 측정한 값을 이용해서 계산식을 넣어서 계산해서 치수를 구하는 방법을 간접 측정이라고 합니다. 간접 측정의 대표적인 예는 사인바를 이용한 각도 측정이 있겠고요. 여기 3접점이 아니고 삼침법입니다.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침법을 이용한 나사 유효지름 측정 방법도 간접 측정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측정을 하다 보면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측정 오차가 나는 것을, 실제 치수와 측정값의 차이가 나는 것을 측정 오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꼭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측정 오차는 측정기로 측정한 값 빼기 그 공작물의 실제 치수, 참값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공식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측정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계기 오차라고 하는 것은 측정기 자체에서 오는 오차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우연 오차는 주변의 원인 불분명한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오차, 그리고 개인 오차는 측정자의 숙련도나 습관에 의해서 또는 부주의에 의해서 생기는 오차, 시차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2번과 같이 측정하는 면의 직각으로 바라보는 값을 읽어야 하는데, 다른 각도로 바라보게 되면 밑에 있는 값, 오차가 생기겠죠. 이러한 시각의 차이인 오차를, 시각의 차이로 나타나는 오차를 시차라고 합니다. 측정의 종류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접 측정기들을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측정기가 바로 버니어 캘리퍼스죠. 그래서 자와 캘리퍼스라는 것을 조합으로 좀 더 정밀한 측정을 할 수 있는 측정 기기입니다. 보통 기계 공작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측정기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버니어 캘리퍼스의 구조와 측정 방법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마이크로미터는 버니어 캘리퍼스보다 정밀도가 높은 측정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이 길이를 측정하는 측정 기기인데 마이크로미터가 정밀도가 조금 더 높죠. 그래서 보통 100분의 1mm까지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미터의 구조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마이크로미터는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마이크로미터의 형태가 조금씩 변하게 되는데요. 그 종류들을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마이크로미터가 기출문제 한번 출제가 됐었죠. 포인트 마이크로미터를 한번 보면 스핀들과 엠빌의 끝이 원추형으로 되어 있다, 원뿔형으로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게 포인트 마이크로미터인데요. 기본적인 마이크로미터는 엠빌 끝과 스핀들이 평행입니다. 그렇죠? 네모나게 생겼습니다. 옆에서 보면. 근데 포인트 마이크로미터는 이렇게 원뿔형으로 생겼다는 이야기죠.
엠빌 끝과 스핀들 끝이 원뿔형으로 생긴 것을 포인트 마이크로미터라고 합니다. 눈금 읽는 방법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높이 게이지, 하이트 게이지라고도 하는데요. 정반 위에 올려놓고 공작물의 높이 값을 측정하는 직접 측정기죠. 그래서 호칭에 따라서 뭐 300mm짜리가 있고 600mm짜리가 있고 1000mm짜리가 있는데요. 그 종류가 가끔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HT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HT형은 0점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동 장치가 있어서 눈금 읽기가 용이하고요. 그리고 금극기에 적합한 HM형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HM형은 크고 견고해서 금극기 작업에 적합한 높이 게이지입니다. 높이 게이지는 보통 높이를 측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금극기를 할 때 많이 사용하죠. 그 금극기라는 부분이 여기 스크라이버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공작물에 금을 긋는 용어로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 측장기가 있는데요. 측장기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안찌름을 재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렇게 생긴 횡령 측장기입니다. 측장기 내용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간접 측정입니다. 간접 측정의 가장 대표적인 측정기는 다이얼 게이지가 있죠. 다이얼 게이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이얼 게이지는 측정값의 직선이나 원호 운동을 회전 변위로 변환시켜줘서 보여주는 그런 측정기입니다. 오른쪽 그림같이 생겼는데요. 여기 있는 아래 탐침점이 상하로 움직이는 이 값에 따라서 0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 변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위로 많이 솟구쳐 올라갈수록 이 바늘이 시계 방향으로 많이 넘어가겠죠. 한 바퀴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금이 바늘이 많이 움직이며 움직일수록 직선 운동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이 위에 원호, 동그란 공작물을 놓고 회전을 시키게 되면 울퉁불퉁한 면이 있다고 하면 이 다이얼 게이지 바늘이 조금씩 움직이게 되겠죠. 안 움직이면 진원도가 완벽한 원이고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되면 편심이 되어 있는 축이 조금 어긋나 있는 그런 공작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얼 게이지의 용도는 원이 얼마나 진원에 가깝냐, 진원도를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편심, 축의 축심이 얼마나 틀어져 있느냐 또는 뭐 흔들림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 중에서 다이얼 게이지를 이용한 진원도 측정 방법에 대한 내용이 기출문제에 출제가 되는데요. 여기 삼침법이 아니고 삼점법입니다. 용어 구분을 잘 해둬야 됩니다. 삼침법은 일단 이후에 나사 유효지름 측정할 때 나오는 방법이고요. 다이얼 게이지를 이용해서 진원, 원이 얼마나 동그란지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삼점법입니다. 그래서 V블록 위에다가 측밀기라고 하면 조그만한 다이얼 게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이얼 게이지를 접촉시킨 후 측정물을 회전시켜서 1회전할 때 다이얼 게이지가 얼만큼 움직이는지를 보는 방법을 삼점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삼점법을 간단히 그려보면 V블록이라고 하는 빨간색 V블록이 있죠. 이 위에 검은색 측정물을 놓고 보통 회전체를 놓겠죠. 이 측정물에 접촉해서 다이얼 게이지를 올려둡니다. 그러면 V블록에 두 점이 접촉되어 있고 다이얼 게이지에 한 점이 접촉되어 있죠. 이렇게 세 점이 접촉되어서 진원도를 측정한다고 해서 삼점법입니다. 만약에 이 원이 진원이 아니다고 하면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원이다라고 하면 다이얼 게이지가 돌아가게 되겠죠. 바늘이 돌아가게 되겠죠. 그럼 진원도 측정 방법을 삼점법이라고 합니다. 다음 다이얼 게이지의 편심량이 중요한데요.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편심량을 측정할 때 다이얼 게이지에 나타난 값은 실제 편심량의 2배이다.
이 공식을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이얼 게이지의 바늘이 돌아가는 양은 축의 편심량의 2배이다.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편심이 2mm 차이가 나는 캠이라고 하는 기계 요소가 있죠. 캠을 다이얼 게이지로 측정했을 때 이 다이얼 게이지의 변위량을 물어보는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이 공식을 알고 계시면 쉽게 풀 수가 있죠. 편심량 곱하기 2배 하면 다이얼 게이지의 변위량이 나오는 것이죠. 4mm가 되겠죠. 다음 공기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공기 마이크로미터도 보기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기의 유량이나 압력 변화량에 의해서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기 마이크로미터 종류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3가지가 있습니다. 유량식, 유속식, 배압식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문제 내기가 용이하겠죠. 그리고 기타 비교 측정기, 여러 가지 측정 기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자주 출제되는 것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옵티미터를 한번 볼까요? 측정 길이의 미소 범위를 광학적으로 확대해서 측정한다. 광학적으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빛을 이용해서 확대한다는 얘기죠. 빛을 쏘아서 확대시켜서 미소 범위, 조그만한 범위를 측정하는 그러한 측정 기기가 바로 옵티미터입니다. 그리고 아까 공기 마이크로미터는 공기의 유량이나 압력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이고, 전기 마이크로미터는 전기량의 변화로 인해서 그걸 캐치해서 측정하는 측정기인 것이죠. 그래서 개념 잡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편심량이 2.2mm로 가공된 선반 가공물을 다이얼 게이지로 측정했을 때 다이얼 게이지의 눈금 변위량, 그렇죠? 편심량이 주어지고 변위량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변위량은 편심량의 2배이죠. 그렇죠? 그래서 4.4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꼭 공식을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게이지입니다. 게이지도 다이얼 게이지만큼 많이 사용하는 그런 비교 측정기 중에 하나죠. 게이지도 여러 가지 종류의 게이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블록 게이지입니다. 블록 게이지 오른쪽 그림처럼 나무 상자에 조그마한 네모 모양의 철편들이 이렇게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1mm에서 100mm까지 1mm 단위로 총 100개 정도가 이렇게 한 세트로 구비되어 있죠. 그래서 온도 변화에 민감하지 않게 불변강을 이용해서 1mm부터 100mm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조합을 해서 비교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품은 이 강철판인 블록이라고 하는 한 개 한 개 블록, 100개의 블록이 있고요. 그리고 롤러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스크라이버 포인트, 베이스 블록 이렇게 구성품이 있는데요. 구성품의 종류 명칭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종류는 요한슨형, 호크형, 캐리형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블록 게이지의 모양이 조금씩 틀립니다. 다만 중요한 건 종류가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이 3가지는 필기시험에서는 문제 내기가 딱 좋은 보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종류의 용어 정도는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블록 게이지의 등급도 가끔 나오는데요. 그래서 등급이 이렇게 4가지 등급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준용은 0급 또는 A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검사용은 B급을 많이 사용하죠. 기계 공작 실습에서는요. 그리고 연구소에서 정밀 측정할 때는 00급 또는 AA급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급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급의 용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한계 게이지입니다. 한계 게이지를 설명드릴 때 예로 물고기를 많이 예를 드는데요. 우리가 어획량 보호나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일정한 치수 이상의 물고기를 잡게 되죠. 너무 작은 크기의 물고기를 잡게 되면 얘는 방생을 해줍니다. 근데 어느 치수 이상의 큰 물고기를 잡게 되면 얘는 잡게 되는 것이죠. 그 기준이 되는 게 이제 파란색 자인데요. 해산물을 대량으로 잡을 때 이 한 개 한 개를 정밀 치수를 다 잴 수는 없어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기준을 잡아놓고 여기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판별하고 만약에 해당하지 않으면 불량으로 하고 해당하면 치수 정밀도가 맞는 것으로 이렇게 한쪽에 최대 허용 공차 또는 최소 허용 공차에 맞춰서 이 한도 내에 제품이 제작되는가를 판별하는 게이지가 바로 한계 게이지입니다. 여기 물고기에는 최소 게이지만 최소 쪽에 있는 한계 게이지만 사용한 예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기계에서는 구멍용 한계 게이지 그리고 축용 한계 게이지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한계 게이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멍용 한계 게이지죠. 구멍용 한계 게이지는 게이지의 모양이 이렇게 축 모양으로 생겼겠죠. 구멍에 끼워서 최소나 최대 치수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측정기가 축 모양으로 생겨야 합니다. 구멍용은요. 그렇죠? 그래서 구멍용은 보통 두 개가 있는데 플러그 게이지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있고 또는 봉 게이지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특히나 봉 게이지는 우리 반지 만들 때 쓰는 게이지가 이 봉 게이지입니다. 실제로 반지 만들러 가시면 봉 게이지를 사용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축용, 축을 공차에 맞게 검사한다 라고 하면 축용 한계 게이지는 이렇게 동그라미나 아니면 이 사이에 끼울 수 있는 스냅 게이지 같이 생겼겠죠. 보통 이렇게 두 가지 링 게이지나 스냅 게이지를 사용해서 축용 한계 게이지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링 게이지는 지름이 작은 경우, 지름이 작은 축을 검사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스냅 게이지는 링 게이지보다 조금 더 큰 축을 검사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자 어드바이스는 중복되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 페이지인 88페이지와 중복이 되는 내용이죠. 다음은 각도 측정입니다. 그래서 각도 게이지를 사용한 각도 측정 방법이 있고요. 각도 게이지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요한슨식과 MPL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한슨식은 이렇게 각각의 편으로 생긴 일정한 각도를 가진 귀퉁이마다 각도를 가진 이 각도 게이지를 이용해서 비교로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MPL식은 블록 게이지와 조금 동일합니다. 여러 가지 편으로 된 각도 게이지를 조합해서 내가 원하는 각도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 각도를 찾아서 검사하는 각도 게이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사인바가 중요하죠. 사인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쪽의 높이를 측정해서 삼각함수라고 하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각을 측정하는 거죠. 대표적인 간접 측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사인바죠. 이 사인바 일정한 각도로 기울어져 있는데 여기 있는 높이와 여기 아래 있는 높이, 지면에 있으니까 여기 있는 높이는 0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높이는 대문자 H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길이는 블록 게이지를 쌓아가지고 비교 측정으로 알아낼 수가 있죠. 그렇죠? 그 값을 여기다 넣고 지금 예시문에는 스몰 h가 0이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 L분의 H라고 하는데 이 라지 L은 사인바의 표준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표준 길이가 있죠.
보통 사인바는 호칭에 따라서 100mm짜리가 있고 200mm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L이 100 아니면 200이겠죠. 그래서 사인바의 호칭 치수는 양쪽 롤러 간의 중심거리이고 주의할 게 있습니다. 사인바 측정각이 45도 이상이 되면 측정 오차가 발생해서 45도 이하의 각에서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인바는 사용하는 범위가 있다. 그리고 그 범위는 45도가 최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인바 각도 공식도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인 세타는 L분의 H. 양쪽의 길이가 둘 다 있을 때는 큰 쪽 빼기 작은 쪽. 네, 보통 지면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작은 쪽은 0이니까 L분의 H라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증기입니다. 수증기는 알코올이나 에테르를 채워줘서 수평을 맞추는데 사용을 하죠. 수직이나 수평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측정기이죠. 오른쪽과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눈금 표시된 곳에 공기방울이 들어있으면 수평이 맞는 것이고, 눈금이 있는 곳에 공기방울이 들어있으면 수직이 맞는 것이고, 그리고 요거는 45도 각도가 맞는 것이고, 이렇게 간단하게 수평, 수직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기기죠. 다음 기타 각도 측정기라고 해서 오토콜리메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토콜리메이터 보기로 자주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증기와 망원경을 합친 거예요. 결합시킨 미소 각도 측정기. 미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용어입니다. 굉장히 작은 부분에 있는 각도를 측정하는 측정기기이다. 그래서 수증기와 망원경을 같이 조합한 것이죠. 그게 바로 오토콜리메이터입니다. 네, 이 외에도 맞는 각도 측정기, 베벨 각도기나 콤비네이션 세트도 한 번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각도 측정기까지 보았고요. 그 다음 기타 측정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측정 기기들과 용도, 특징들이 나오는데요. 한 번씩 꼭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표면 거칠기, 평면도, 면이 얼마나 매끈매끈한가를 측정하는 측정기기입니다.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죠. 그래서 하나씩 보면 옵티컬 플랫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 말로 광선정반이라고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돋보기 같이 생긴 동그란 유리판이 옵티컬 플랫입니다. 그래서 측정면에 이렇게 접촉을 시켜가지고 위에다 올려놓고 측정면을 보게 되면 여기가 이상한 무늬가 생기게 돼요. 일정한 무늬가 생기게 돼요. 이 무늬의 종류에 따라서 공작물의 면이 울퉁불퉁한가를 측정하는 측정 기기입니다. 그래서 이 간섭 무늬의 수가 적을수록 평면도가 좋다. 간섭 무늬, 이게 무늬가 적으면 적을수록 면이 깨끗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나이프 엣지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나이프 엣지인데요. 칼날 모양의 예리한 받침쇠라고 해서 평면이나 오목한 면을 검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렇게 오목한 면을 검사하는 데 사용되죠. 직각자는 많이 보셨을 거고, 그리고 투영기, 빛을 이용해서 확대해서 물체의 형상을 보여주는, 그래서 치수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다음 공구 현미경, 현미경을 확대해서 공구의 형상을 보는 장치죠. 다음은 나사의 유효지름 측정 방법입니다. 나사의 유효지름 측정하는 방법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죠. 거의 매해마다 매년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삼침법이죠. 삼침법에 의한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사의 유효지름을 측정하는데 정밀도가 가장 높은 방법이 삼침법입니다. 그래서 나사 골에 3개의 핀을 끼운 다음에 이 거리를 측정해서 계산하는 것이고요. 간단히 그려보면 나사를 단면으로 그려보면
3개의 핀을 나사 고래에 놓고 이 거리를 측정해서 유효지름을 측정하는 방법이 바로 삼침법입니다. 그 다음이 공구 현미경을 이용해서 광학식으로 확대해서 보는 방법이 이제 공구 현미경에 의한 방법, 그리고 나사 한계 게이지를 이용해서 나사 유효지름을 측정하는 방법. 한계 게이지라고 하면 링 게이지나 플러그 게이지가 있죠. 링 게이지는 대표적인 축용 한계 게이지고, 플러그 게이지는 구멍용 한계 게이지죠.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나사 유효지름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사 마이크로미터, 아래에 있는 나사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 이렇게가 있는데요. 삼침법도 이와 같이 그림이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핀을 3개를 꽂아 놓고 여기를 측정을 해서 이 값으로 유효지름을 측정하는 방법, 삼침법이 가장 정밀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측정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부분, 자주 나오는 측정기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먼저 공부하시고 이제 익숙해졌다 하면 다른 측정기기들도 한 번씩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손다듬질 가공입니다. 기계로 가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손을 이용해서, 사람 손으로 이용해서, 손이나 사람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공작물을 가공하는 방법을 수기 가공 또는 손다듬질 가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다듬질 가공에 대한 정의를 묻는 문제들도 가끔 출제가 되고요. 어떤 가공 종류들 그리고 어떤 도구들을 쓰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다듬질 가공은 비교적 문제의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각각 어떤 작업을 하는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쇠톱 작업은 가공물을 잘라내는, 절단하는 공구, 그때 작업하는 절단 작업에 많이 사용을 하죠. 정이라고 하는 건 해머와 정을 같이 사용해서 타격을 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방법이죠. 줄이라고 하는 줄 작업은 날을 세운 줄로 면을 갈아내는 그런 작업을 줄 작업이라고 합니다. 다음 탭 작업. 탭 작업은 가끔 나오는데요. 암나사를 만드는 공구, 암나사 만드는 작업을 탭 작업이라고 합니다. 구멍을 내놓고 이 안에 암나사를 내는 방법이 탭 작업이고요. 반대로 다이스 작업은 수나사를 깎는 공구를 다이스 작업, 수나사를 내는 작업을 다이스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탭은 암나사, 다이스는 수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탭 가공을 할 때 이미 뚫려져 있는 구멍에 탭 공구를 이렇게 놓고 돌리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가 자주 부러집니다. 그래서 탭이 부러지는 원인이 중요한데요. 탭 작업을 할 때는 이 탭 공구가 부러지지 않게 하면서 암나사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탭이 부러지는 원인은 구멍이 너무 작거나 또는 구멍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경우, 구멍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경우가 있죠. 이건 극단적으로 표현했는데 미세하게 구부러져 있는 경우에는 탭이 들어가다가 이 부분에 막혀서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탭이 경사지게 들어간 경우, 아예 시작할 때부터 비스듬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또는 탭의 지름에 적합한 핸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문구는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탭이 부러지는 원인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빨간색 네모박스 부분은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힘을 가하거나 빨리 절삭할 경우 탭이 부러지는 이유 중 하나죠. 그리고 막힌 구멍의 밑바닥에 탭의 선단이 닿았을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힌 구멍, 여기 밑에 그냥 맨 땅인데 작업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더 들어가는 경우, 당연히 탭이 부러지겠죠. 탭이 선단 끝이 닿았을 경우, 땅바닥과 닿았을 경우, 더 이상 탭 작업을 할 곳이 없는데 계속해서 돌리게 되면 탭이 부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탭이 부러지는 원인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빨간색 박스는 삭제해 주세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